혹시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를 많이 보셨나요? 무릎 수술, 허리 수술, 요새는 특히 어깨 수술을 많이 해요. 마치 유행처럼 뭐 너도 했어? 나도 했어. 뭐 이런 보통 한 5시에 일을 나가서 밤 9시까지 일을 해요. 남녀의 임금 격차가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요. 나쁘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한다. 농토킹!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여성농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농민권리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2019년도에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이 만들어졌어요. 여성농민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타조 1항에는 국가는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받지 않고 향유하며 농촌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이 권리선언이 많은 사람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했어요. 왜요? 저도 뭐 이렇게 정부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민권리선언이 우리나라에서 잘 실현된다고 하면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도 잘 보장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공부를 좋아하죠. 네. 네,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선언문을 읽어보는, 강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농민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혹시 고민되는 거 있을까요?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 아무래도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육시설이 너무 멀어요. 근거리에 없고 일단 통학의 문제가 있고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게 일을 해야 되니까 특히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때가 진짜 농번기,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뭐 벼추수 할 때 이럴 때는 보통 한 5시에 일을 나가서 밤 9시까지 일을 해요.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그만큼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되게 길잖아요. 이런 논과 밭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이동형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정에 와서 직접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 돌봄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운전을 못 하시거나 이동이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소지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 같은 경우에는 돌봄 선생님이 올 수가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돌봄과 관련된 인력들도 또 많이 부족해요. 어쨌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아이 돌봄 제도 이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제도랑 그다음에 시설과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에서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에 좀 부족한 점을 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네. 네. 아르바이트 하면 남자랑 여자랑 임금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농촌에서는 여자랑 남자랑 임금 차이가 꽤 있어요. 예, 제가 나가서 하루에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남성이 가서 일을 하면 11만 원, 12만 원. 예, 페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육체적 노동의 네. 강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농사에는 힘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손으로 하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뭐 무거운 돌을 날랐다고 해서 이게 더 돈을 많이 받을 일이고 여기에 있는 풀들을 다 맸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을 일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저는 차이를 이제 차별로 나타나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계가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큰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승용차를 운전하듯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하면 돼요. 저는 일종 보통 스틱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도 조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계 자체가 체형을 남성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리를 뻗어도 이렇게 잘 안 닿는다는 게 체격에 있어서 이제 여성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여성들이 하는 것은 거의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서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 수술, 그다음에 허리 수술, 요새는 특히 어깨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호미로 땅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깨가 요새는 마치 유행처럼 너도 했어? 나도 했어? 뭐 이런 정도로 도구를 개선을 하던가 노후에 병원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병원비 지원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그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를 많이 보셨나요? 할머니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여성 농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일을 하세요. 여성 농민에 특화된 특화 건강 검진이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농민으로 살아오면서요. 힘든 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성 농민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여성 농민으로 사는 것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쁘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나마 아주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희망을 걸고 같이 더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그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성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갖다 놓고 여성 농민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이 나아지곤 있어요.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분 좋은 소식은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바라는 농민당, 농민에게 각자의 기본소득을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죠.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런 거는 잘하는 거는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잘하겠죠. 그렇게 농민당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면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고 젊은 청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교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몰랐던 농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농촌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저 안에 고추들도 아예 네, 여성 농민에 대한 아주 긴 얘기를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성 농민이 겪은 되게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 있나? 일단 법적 지위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요.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 뒤에 이제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따라올 거라고 보고 같이 농민의 지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지위를 언제 정도에 갖게 될까요? 언제 당장 내일서부터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소외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여성이 농민으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것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좀
성인이 됐을 때는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어놔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미 성인이 됐는데 아직 그만큼의 세상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평평등한 농촌을 만들어야 정말 미래 세대도 즐겁게 농촌을 올 수 있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